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들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혹시 명지대학교를 졸업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예전에 학교 행사에서 뵀던 기억이 있어서요. 아, 그렇구나. 깜짝 놀랐어요. 선배가 아들 담임 선생님이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나도 처음엔 보고 낯이 익다는 생각을 했어. 우리 옛날 추억이 있잖아. 나도 그때를 못 잊어요. 난 대학 졸업 후에 몇 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남편과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둔 것입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진학 문제로 학부형을 모시고 오라고 아들이 우리 부부에게 말을 하자 처음엔 남편이 가기로 하였으나 아들의 담임 선생님과 진학 상담을 하기 전 날 남편은 회사에서 급하게 출장 명령이 떨어져서 중국으로 가자 할 수 없이 남편 대신 제가 아들 학교로 진학 상담을 하려고 갔습니다. 마침 아들의 담임 선생님은 수업에 들어가 있었고 다른 선생님이 상담실에서 기다리시면 된다고 하기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길이 어머님, 한참 있었더니 수업을 끝마치는 벨이 울렸고 조금 더 있었더니 남자 하나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전 그만 그 남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이 엉거주춤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병길이 어머님 하기에 대답을 못하자 그 선생님도 찬찬히 제 얼굴을 봤습니다. 혹시 명지대학? 그 남자도 찬찬히 뜯어보니 제 모습이 조금은 생각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정은이. 그러더니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펼치고 부모 이름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으로 안색이 바뀌며 제 이름을 말하였습니다. 아들 담임 선생님인 저의 첫사랑 선배가 의자에 앉자 저도 따라 앉았습니다. 허참, 아들 담임 선생님인 저의 첫사랑 선배는 혀를 차며 말을 하지 못하고 제 얼굴만 봤습니다. 미안해 한참 후에 겨우 한마디 더듬으며 말하였습니다. 다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하고 말을 흐리자. 내가 죽일 놈이었어. 정말 미안해 하며 사죄를 하였습니다. 선배님은 잘 계시고요? 나에게서 선배를 앗아간 여자 선배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커서 그런지? 그 사람이 먼저 갔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짚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을 하였습니다. 어쩌다가 통쾌해야 할 저는 저도 모르게 연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재작년에 암으로 죽었어 말을 흐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머. 저걸 어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다 내 죄지 뭐 체념을 하는 모습이 정말이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재혼은 했어요. 하고 묻자 아이들이 반대를 해서 쓴웃음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하였고 또 아들 진학 문제도 상담을 하였습니다. 안 바쁘시면 저녁이라도 함께 하죠. 마지막으로 아들 지도를 잘 부탁하는 심정으로 말을 하자 저녁은 무슨 저녁? 하며 호탕하게 웃더니 모처럼 만났는데 술이라면 몰라도 오하기에. 그럼 나가요. 하자 학교 앞 사거리 모퉁이에 찻집이 있는데 거기서 잠시 기다리면? 아이들 자율학습 다른 선생님에게 부탁하고 가지. 저는 그 선배가 말을 한 찻집에서 기다렸고 그 선배가 오자 찻집에서 나와서 선배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 조용한 술집으로 들어가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 병길이하고 정은이에게 아버님은 잘해줘. 선배가 남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뭐, 우리 나이의 부부가 어디 정으로 사나요? 아이 보고 살지, 제 입에서는 말 같지? 아는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집과 아이 저 그리고 회사 일밖에 몰라서 남들은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고 또 그 나이에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남들 앞에서 애정 표현을 한다며 놀림을 받으면서도 한결같이 저만을 끔찍이 생각을 하는 남편을 두고 말입니다.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말이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마누라가 죽고 나니 밤이면 허전해서 죽겠어. 살아있을 때 잘해. 하며 웃기에 뭐 그럭저럭 살지 뭐 별게 있나요? 하고 말을 또 했지 뭡니까? 행복한 소리야 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선배님. 많이 외로워. 보여요 하며 따라 웃자 호랍이니까 그렇게 보이겠지 하기에 자제분들이 선생님 재혼 반대하시면 애인이라도 한두시지 그래요? 어디 나 같은 선생들은 연애도 함부로 못해. 보는 눈이 많거든. 그럼 다른 곳에 가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누구랑 뭘 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선배가 하며 물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 물음에는 얼굴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어때? 옛정 생각해서 선배가 저에게 윙크를 하였습니다. 전 거절도 승낙도 절대 안 하였습니다. 아직 애들 자율학습 시간이라 학교 밖에 나온 애들은 없을 것이거든. 선배가 다시 윙크를 하였습니다. 몰라요.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딱 한 번만 선배가 어느 틈에 제 옆으로 와 앉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친년이. 안 된다고 딱 잡아 잘라 거절을 해야 하는 것을 거절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가지. 선배님이 저의 손을 잡고 일어나며 말을 하자 저는 마치 무슨 귀신에게 홀린 사람 마냥 선배님에게 손을 잡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헤집고 돌다가 막다른 곳에 있던 여관의 후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방으로 갔습니다. 정은아 고마워.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선배에게 매달렸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노릇이죠. 그렇게 잘 해주는 남편과 사랑을 한다고 확언을 해가며 저의 순결을 앗아간 남자를 구분도 못하고 미워해야 할 순결을 앗아간 선배의 목에 매달리며 그도 부족하여 그를 남편으로 착각하고 여보라고 불렀으니 말입니다. 정은아, 옛 생각이 절로 난다의 선배는 옛날을 회상하는 듯 하였습니다. 대단한 체력이었습니다. 그런 후 한 번의 실수였다면 누구 말처럼 지나가던 개에게 물린 셈으로 치면 그만이련만. 이 미친년은 선배가 다음에도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묻기에 언제라도 보고 싶으면 전화만 하면 가겠다고 하였으니 이 일을 어찌 한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4일 전의 일이었고 일요일인 어제도 저는 선배의 부름을 받고 나가 죄책감이라곤 하나도 없이 선배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한다고 말입니다. 남편이 온다고 하고 기다리라는 말에 갑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 몸이 떨리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